이어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고틀리프 다임러의 이야기를 쭉 이어왔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그러면 칼 벤츠가 과연 내연기관으로 갈 것인가 승부수를 제가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연기관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임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물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그게 누구냐면 아직은 안 나왔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우리가 보통 사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기계에서 그 과정을 만든 발명가를 만나요. 누구였죠? 그게 바로 지금 자동차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카 또는 오토. 그렇죠. 니콜라우스 오토를 만납니다. 오토. 그 니콜라우스 오토가 바로 사행정 발명가였어요. 사실 가스 모터는 파브릭이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그 다임러가 35대 들어간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니콜라우스 오토가 만든 회사입니다. 어떻게 또 다 연결이 다 돼요. 어떻게 다 돼요? 네. 그래서 1862년에 사행정 엔진을 실험을 했고 2년 후에 세계 최초 엔진 공장을 니콜라우스 오토가 설립을 하죠. 그리고 1867년에 가스 엔진으로 파리 세계 박람회에 나갔는데 여기서 골드 메달. 당신 대단해. 그래서 금메달을 탁 줍니다. 그런데 이제 1869년에 회사를 이전하고 사명을 이제 랑앤 오토로 바꿨고 그리고 다임러가 합류한 1872년에 이제 가스 모터른 파브릭 도이치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76년에 다임러와 함께 사행정 가스 엔진을 만들어서 또 특허를 신청하기도 하죠. 지난화에 저희가 또 언급했던 마이바흐. 저는 마이바흐가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이름이 익숙해서 그렇겠지만. 비싼 차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마이바흐. 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사실 많이 딴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이바흐가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임러 입장에서 보면 마이바흐는 자기의 인생의 기술 파트너예요. 파트너. 네, 그래서 다임러가 마이바흐를 찾아와야죠. 근데 좀 1872년에 가스 모토렌에 합류한 다임러가 마이바흐를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니콜라우스 오토하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죠. 자, 지금 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임러하고 주주인 오토, 마이바흐가 셋이 하고 있는데 이 오토하고 다임러하고 자꾸 충돌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임러가 합류해가지고 마이바흐를 수석 엔지니어로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특허를 계속 취득을 해요. 근데 이 특허 취득하는 게 다임러가 아니고 니콜라우스 오토가 내가 특허 취득한 거지 기술은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개발했는데 특허를 자꾸 자기 이름으로 내요. 이런 일이 많네요. 그럼요. 마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지사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이 프로젝트를 다임러한테 저 잠깐 가지? 그랬더니 다임러가 그러죠. 안 가면 어떡할 건데? 내가 왜 가? 너가 가. 그러면 안 갈 거면 회사 그만둬. 다임러가 이때 그래? 나 안 해 그럼. 하고 과감하게 때려치웁니다 그냥 회사를. 근데 진짜 결별 이유가 단지 그거였을까요? 그렇게 홧김에? 이제 저건 정사고. 우리 항상 야식을 좋아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진짜 결별 이유는 엔진의 연료 활용 방식 때문에 서로 길을 갈라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우스 오토는 연료를 기체, 가스 형태로 쓰자. 엔진이라는 게 꼭 자동차에 쓰는 것만 아니잖아요. 뭔가 동력을 만들어내니까 공장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엔진으로 팔자 라는 입장이었고 다임러는 연료를 액체로 쓰자. 그리고 액체로 써서 자동차에 탑재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용도로 쓰자. 그래서 이 지점이 이 두 사람이 갈등의 시작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감정이 쌓이면 네가 대학 나왔네 안 나왔네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불거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결별 후에 다임러가 칸슈타트라는 동네로 이사를 하고요. 집 앞에다가 작업장을 만듭니다. 자동차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드디어. 월급쟁이 하다가 창업을 했군요. 스타트업을 한 겁니다. 내가 자동차 만들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바흐는 그 전에 조금 보냈었고, 그래서 둘이 엔진을 하나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해요. 아주 작고 빠른 엔진인데 1883년 말에
리그로인을 연료로 사용하는 최초의 엔진 특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리그로인.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네, 리그로인. 그 리그로인이 간단하게 석유 공부를 좀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면 성분을 분리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유, 등유, 중유 막 이렇게 분리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라고 하면 이제 에테르가 있고 벤진이 있고 리그로인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연료의 종류예요. 아, 이 세 가지를 그냥 뭉쳐서 가솔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지금도 독일의 주유소에 가면 벤진이라고 써 있어요. 벤진. 그게 휘발유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리그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엔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0.5마력짜리 엔진이에요. 천천히 가는데요? 그때는 뭐 왜냐하면 작고 빠른 엔진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0.5마력에 배기량 264cc. 이 마이바흐가 이걸 개발해 가지고 한 3km 운행을 했는데 최고 시속이 12km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만든 차가 바로 다임러의 라이트바겐이에요. 그럼 벤츠는 이제 어디 있죠? 이제 벤츠를 불러내야죠. 소환시켜야죠. 네네.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네. 공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칼스루의 공대에 들어갑니다. 20살 때 졸업을 하고 그렇죠. 정규 교육과정 제대로 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 뭔가 획기적인 걸 할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대요. 네. 더 말은 안 그 할게요. 천재들이 회사 입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7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일 안 했어요? 일은 했죠. 근데 아주 주목받은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스루의 지역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냥 2년 일하고 만하임이라는 동네로 옮겨가지고 그 저울 공장에서 기술자로 그냥 일했습니다. 저울 공장이요? 저울 공장에서.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네. 안 어울리죠. 네. 그러다가 1868년에는 건설 회사로 옮겨요. 이게 전부야? 조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천재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천재를 이해시키지 못하거나 안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렇죠. 혼자만의 길을 가야죠. 네. 나는 너무 똑똑한데 아. 주변이 안 받쳐줘. 그래서 창업에 뛰어들죠. 근데 이럴 때도 결과 좋진 않던데. 맞아요. 항상 창업은 힘든 겁니다. 네, 첫 창업. 처음에 이제 기계 만들어주는 일로 시작을 해요. 아, 기계를 잘 만들어주니까. 네. 이때 동업자가 아우구스트 리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좀 한획 그 분인가요? 아무튼 둘이 이제 만하임의 기계 공작소를 설립을 해요. 동업자죠. 그러니까 리타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댄 사람이죠. 칼 벤츠는 나에게 뭔가 기술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이제 동업자인데 알고 보니까 이 리타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야. 아, 그래요? 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역시. 사기꾼이야. 천재는 잘 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 초창기니까 사람 볼 줄도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약혼녀가 있었어요, 벤치에. 그 베르타라는 사람인데 이 베르타가 도움을 줍니다. 원래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여자가 지참금을 내는 게 있었는데 그 지참금을 이 약혼자라고 미리 줍니다. 나의 베이비 네. 힘들어? 내가 지참금 미리 줄게. 이걸로 해결해.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기꾼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사버리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전 이 돈도 사기 당할까봐. 아, 얘를 내보낼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지분을 사버립니다. 다행이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혼녀하고 둘이 공장을 해요. 근데 엔진 개발에 몰두하는데 이때가 1872년이니까 다임러가 가스 모토렌에 합류했을 때고 벤츠보다 2살 아래 마이바흐도 다임러와 함께 있을 때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 이름도 칼 벤츠 만하임. 누구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벤츠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자꾸 사람이 한 명 찾아와요. 아. 야, 네가 특허도 좀 받았다며. 야, 네가 만나야지. 나 알 것 같아. 네. 네. 야, 네가 뭐 좀 기술 좀 있고 똑똑하다며. 너 천재라며. 어. 야, 내가 네 쪽에 관심이 많아. 찾아오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통령실 사진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전에 이제 궁정 사진사 당시에 아. 사진사가 에밀 빌러라는 사람인데 이 빌러가 벤츠 엔진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돈도 좀 빌려줍니다. 네. 너 힘드냐? 내가 좀 줄게. 투자예요? 빌려준 거예요? 렌탈 빌려줘요. 처음에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 그러면 너 힘들지? 내가 직접 투자를 할게.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자 역할까지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개인 투자죠. 네. 그러니까 벤츠는 고맙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1882년에 빌러가 될 것 같으니까 은행을 끌어들여요. 오. 은행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본격적으로 큰 판을 벌이자. 아, 정말 중요한 인물이네요. 네. 금융 투자. 어. 그리고 이제 사명도 가스 모터렌 파브릭. 아까 다임러는 도이츠. 똑같은 회사 이름인데 여기는 만하임. 그래서 우리도 내연기관 엔진 공장을 만들자. 그걸 키우자. 네. 라고 하죠. 아, 이 회사도? 네, 그러네요, 본인이 자동차. 참여했던 이 회사를 떠나요. 지분 가지고. 다 내놓고 떠나죠. 왜냐하면 벤츠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빌러를 포함한 금융 투자가들은 야, 엔진 만들어서 공장에 팔면 돈 버는데 그렇죠. 굳이 어렵게 바퀴 달린 걸 하려고 그래. 라고 해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벤츠는 1883년도에 그 가스 모터렌 마나임을 떠나게 되고요. 회사를 새로 만듭니다. 이름이 드디어 본인 이름을 써요. 벤츠 NC. 드디어 본인 이름 최초의 기업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최초의 자동차 공장을 꿈꾼 산업용 기계회사입니다. 결국 1885년에 벤츠는 페이턴트 모터 바겐을 완성하죠. 바퀴는 3개이고 배기량 954cc 1기통 4행정 엔진의 0.9마력 당시로서는 100kg에 불과한 가벼운 엔진 특허 출원해가지고 1886년 1월 29일에 특허 번호 3743호를 받게 되죠. 이게 바로 1886년 7월 3일 만하임에서 공개된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바로 벤츠 1호입니다. 어쨌든 네.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정식으로 네. 등장을 한 거예요. 오.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전방에 아,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같기도 하고 마차가 말이 없는 모양 같기도 하고 그거 아닌가요? 자, 일단 말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운전석이 개방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지붕이 없잖아요. 네. 개방됐지만 하지만 엔진이 달려서 조향 장치가 있고 그 엔진의 힘으로 바퀴가 구동을 지금의 하는 거죠. 전기 자전거보다 못하다. 그렇죠. 그러나 벤츠 1호.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의 정신적 동반자가 또는 물질적 동반자가 누구냐면 와이프 아닙니까? 네. 그쵸. 어려울 때 돈 줬으니까. 여기서 벤츠 와이프 베르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베르타가 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만든 차를 잘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케팅 책임자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뭐 유통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 입소문을 낼 수도 없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해서 네. 뭘 할 수도 없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뭐 한다고 얘기되는 것도 아니고. 차로도 갖고 가야 되나? 그렇지. 와. 네. 베르타가 이 차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이 차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냥 네. 새벽에 집을 떠나요. 가다가 연료를 찾아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연료는 리그로이는 약국에서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연료 탱크에다가 4.5리터만 딱 집어넣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니까 약국에서 리그로인을 사요. 한 마을이 있었겠죠. 그 마을의 약국이 세계 최초의 주유소야. 와. 그리고 놀랍다. 네. 전 이게 더 놀라워요. 벤츠 1호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연료 라인 청소도 머리빗으로 해요. 그다음에 물을 만나면 냉각수를 집어넣습니다. 그 언덕에서 밀고 오르기도 하고 결국 포츠하임의 친정에 도착해요. 이때 이제 베르타가 이동한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뭐 그 길이 또 유명해집니까? 그 길이 유명해져요. 지금 현재 벤츠 클래식 자동차 퍼레이드 코스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2년마다 베르타 벤츠 메모리얼 루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벤츠 클래식 소유자들이 여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허투루 쓰는 역사가 없네요. 어쨌든 이 벤츠 모터바겐이 1889년에 5월 파리 만국 박람회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글로벌 런칭이야. 모터쇼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엄청난 관심. 칼 벤츠는 제가 만든 겁니다. 하면서 칼 벤츠라는 사람이 누구야? 대단한 친구인데?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이제 중요 인물로 확 부각이 되죠. 그러면 칼벤츠는 그 이후에 잘 됐을까요? 아니 이제 너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승승장구를 넘어서 지금 구름 위에 붕 떠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국박람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칼 벤츠는 그 뒤로 정말 구름 위에 꽃길을 걸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호사가 다말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을까? 이 결말은 다음 편에. 내가 할 거야. 자, 이 결말은 다음 편에 보시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다음 편에.